시장에서 수익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고수입니다. 트레이딩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볼린저 밴드죠. 이 볼린저 밴드는 오랜 기간 활용되어 온 만큼 기본 매매법부터 응용 기법까지 정말 다양하게 매매 전략이 분포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볼린저 밴드의 성질을 이용한 기본 매매법, 근본 원리를 이해해보고 나아가서 월가 트레이더가 소개하는 응용된 매매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면 보시는 것처럼 음영 구간이 보이죠? 이 밴드의 구간을 형성하는 수식 원리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자, 지표를 더블 클릭하면 설정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인풋 탭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길이가 2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표준 편차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2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 22동평균선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역할을 하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값의 2배를 계산해서 위아래에 범위를 그려놓은 겁니다. 해당 조건을 차트에 적용시켜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당 조건을 차트에 적용시켜 놓았더니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어, 그게 무엇이냐, 바로 차트 흐름의 95% 이상이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흐름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캔들이 바로 이 상단선과 하단선 안쪽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깥으로 잠시 삐져나온 구간은 물론 있지만 굉장히 드물다는 걸 알 수 있죠. 계산해 보시면은 밴드 내부에 캔들이 머무를 확률이 95%니까 이탈할 확률은 많아야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볼린저 밴드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 여기를 보시면은 가격이 밴드 하단을 벗어났는데요, 결국 내부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롱 매수 포지션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가격이 반등해서 상단선 구간까지 올라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가격이 여기처럼 상단선에 근접하면 어떻습니까? 역시 내부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발동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포지션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상단선과 하단선에서 매매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기본 전략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전략은 횡보 구간에 최적화된 매매입니다.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횡보 구간이 보이시죠? 자, 여기를 한번 클로즈업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보 구간을 보면은 신호가 아주 깔끔해요. 하단선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단선 근처까지 반등한다. 그리고 이 상단선 근처에 왔을 때 숏 포지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하락한다. 그죠? 여기 또 닿으면은 매수하면 되고, 그죠? 여기 닿으면 매수하면 돼요. 하단선에 닿을 때마다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하니 횡보 구간은 이렇게 신호가 깔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추세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볼게요. 잘 보시면요, 이런 데예요. 하락 추세가 강해지는 구간이 여기 보이시죠? 분명히 가격이 하단선에 닿았습니다. 그쵸? 이렇게 닿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어떻습니까? 반등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은 더 무너지는 흐름이죠. 하락 추세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보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에 캔들이 닿아요. 그러면은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얼마 내려가지 않고 끊임없이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면 바로 예외가 많아지는데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당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이럴 때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격이 상단선에 닿고 얼마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강할 때 주요 지지 구간은 어디가 되느냐? 바로 이 중심선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단선에서 숏 포지션 들어가서 중심선까지만 짧게 보는 거예요. 다만 구간이 영 짧고 자칫 근처까지 갔다가 바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추세를 추종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중심선에 가격이 닿을 때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계속 보유하다가 중심선을 이탈할 때 익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리죠. 중심선 근처까지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다 가정을 하면은 끊임없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중심선을 이탈하는 이런 구간에서 익절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숏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들이 하단선에 닿아도 올라오다가 중심선 라인이 보이죠? 여기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단선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대신하죠. 그렇다면 하단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중심선까지만 짧게 보던가, 중심선에서 숏에 진입을 해서 이 중심선이 돌파되기 전까지 보유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자리에서 저항을 받으니까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후에 계속 들고 가다가 가격이 중심선을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해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렇게만 매매할 것이냐?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하단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상단선에서 하락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대체 언제 진짜 추세 반전이 일어나냐는 거죠. 자, 이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잘 보세요.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지속 터치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가장 유명한 패턴이 보여요. 무엇이냐? 바로 쌍바닥 패턴이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두 번 바닥을 찍어주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보시면 첫 번째 바닥은 볼린저 밴드 외부에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은 어떻습니까? 볼린저 밴드 내부에서 찍어줬어요. 하단선을 터치한 이후 반등이죠. 이 더블 바텀은 아주 대표적인 상승 지속형 패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분명히 의문점이 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싶을 건데, 왜 그렇느냐? 자, 이 바로 윗구간을 보니까 역시나 외부에서 첫 번째 바닥, 내부에서 두 번째 바닥,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반등이 안 나오고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바닥을 찍은 이후에 이 중심선을 넘어가는 캔들이 반드시 나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잘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거래량이 터진 캔들이 반드시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바닥 이후에 고점인 넥라인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매물대 소화가 완료된 모습이죠. 이렇게 구간 소화가 되어야만 반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느냐? 거래량이 터진 이런 양봉이 나오면은 눌림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다려야 돼요. 바로 여기서 전환해가지고 일자로 쭉 상승하는 패턴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래량 터진 캔들을 확인했다면 눌림목이 이후에 나올 때 중심선을 이렇게 터치하는 캔들이 보일 거예요. 그 자리를 바로 매수 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심선에 정확히 닿지 않았어요. 이렇게 근접하고 바로 반등이 나올 때도 있는데, 숙련된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음봉 있죠? 이 음봉을 덮어버리는 장악형 양봉 캔들, 이런 상승 장악형이 나올 때 상승 패턴으로 보고 여기서 매수 진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 진입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반등 추세가 나오더라.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막상 실전 차트를 보면 중심선에 닿지 않고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닿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흐름에 맞춰서 유도리 있게 매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한번 잘 보세요. 이 캔들 흐름을 보시면 분명히 95% 확률로 안쪽에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딱 5% 정도만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막상 살펴보면 여기도 바깥으로 빠졌죠? 여기. 자, 이렇게 빠진 구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어때 보입니까? 확실히 95% 안에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뭔가 부족해 보여요. 5%만 벗어난다고 했는데 확실히 그거보다는 많이 나간 것처럼 보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가 대표적인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반영되고 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신호가 늦게 나와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후행성 지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가격이 움직일 때
그의 평균을 내주는 선이죠. 자, 이것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계산값에 따라 상단선, 하단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처럼 시장이 급격하게 등락을 반복하게 되면 볼린저 밴드의 신호가 늦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탈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이 상단선과 하단선이라는 구간에서 자, 이 자리를 보면은 딱 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정 가격으로.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을 일정한 범위로 본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에 대해서 필터 장치를 조금 더 두어서 자칫하면 벗어날 수 있는 신호를 잡아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매매법을 무려 13년 전부터 미국에서 언급한 바로 이 여성 전문가가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캐시 리엔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고 오실게요. Bands and the two bands that go around. What is a double Bollinger Band? Well, the double Bollinger Band is a strategy I write about in the little book of currency trading. And what it is in addition to the standard Bollinger Bands, the standard Bollinger Band settings are 20-period, 2 standard deviations. We've added on the 20-period, 1 standard deviation. So it creates for you, 4 bands or zones. The 2 bands on the top are known as the uptrend zone. The 2 bands at the bottom are known as the downtrend zone. So if the currency pairs has a very strong uptrend, usually it will remain in the 1-2 band in the upside. If it's in the downtrend is strong, it'll be in the 1-2 band, the downside. When it comes out of that, however, when it goes from the downtrend into the range trading zone, the middle space, that's when you know that the trend is breaking, it's exhausting, and you're going to have a more significant turn. 캐시 리엔은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8세에 바로 월스트리트로 진출한 수재입니다. JP모건 체이스에서 주식 선물, 채권 옵션 등 다방면의 경험을 쌓은 캐시 리엔은 더블 볼린저 매매 전략을 변동성 매매의 해답으로 제시했는데요. 딱 한 개의 볼린저 밴드로는 변동성에 따른 이탈 범위를 보완하기 어려우니까 2개 겹쳐서 본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더블 볼린저 밴드의 설정 방법을 살펴보고 그녀가 말하는 매매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 뷰 차트 상단에 지표 탭을 눌러서 검색창에 볼린저 밴드라고 쳐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술적 지표 항목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서 두 번째 거를 골라줘야 돼요. 볼린저 밴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2번 클릭해주세요. 클릭을 2번 하면 2개가 추가되고요. 트레이딩 뷰 무료 버전도 지표를 2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된 볼린저 밴드 지표명 옆에 설정 버튼을 눌러서 인풋 탭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길이는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 이동평균선이 중심선이란 뜻이고요. 이건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준 편차가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를 0.5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습 탭으로 넘어오세요. 넘어오시면 베이시스, 어퍼, 로우어 색상이 다 다른 걸 알 수 있는데요. 동일하게 통일해 주겠습니다. 저는 녹색으로 한번 통일해 볼게요. 굵기도 충분히 굵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색상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중앙에 녹색의 3개의 선이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볼린저 밴드. 자, 더블 클릭해서 설정창을 열겠습니다. 먼저 인풋 탭으로 와주시고요. 길이 20 그대로 두시고 표준 편차를 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습 탭으로 넘어오세요. 여기 베이시스는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선이라 똑같아요. 그리고 어퍼 로우어가 있는데 이것만 동일 색상으로 바꿔줄게요. 저는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서 굵기도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배경은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어떻습니까? 볼린저 밴드가 2개 설정된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볼린저 밴드에 크게 3가지 구간이 나오는데요. 가운데 보이는 볼린저 밴드 구간이 중립 구간이고요. 외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구간이 롱 매수 구간이 되고요. 외부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이 매도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2개의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 전략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10분봉 차트인데요. 캐시 리엔이 말하는 첫 번째 매매법, 박스권 돌파 전략입니다. 먼저 외부 볼린저 밴드 안에서 박스권이 형성되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상단과 하단이 일정하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죠.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손절은
표준 편차 0.5로 설정한 내부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에 둡니다. 이후에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반등이 잘 나와요. 올라올 때는 그대로 잘 들고 가고요. 첫 번째 익절은 이 가격이 내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이탈할 때 절반만 챙겨줍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중심선이 이탈할 때 절반만 챙겨주고요. 나머지는 내부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모두 이탈됐을 때 전부 매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의 이탈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전량 익절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매도해주면 돼요. 심플하죠? 자, 그래서 매수 어디에 했습니까?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리고 이후 매도 완벽하게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0분봉인데 이렇게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흐름을 볼게요. 자, 내부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외부 볼린저 밴드 이 자리에 보시면 일정한 저점이 있잖아요. 그쵸? 이 저점 박스권이에요. 이 구간을 여기 보시면 음봉이 하향 돌파한 모습이 보이죠? 자, 이 자리가 바로 매도 숏 포지션 진입이 가능한 캔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면 손절을 어디에 두면 되겠습니까? 내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이 바로 손절선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고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쭉쭉 더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익절 기준 똑같습니다.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내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돌파할 때 1차 절반 익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익절하면 되겠죠. 그 이후에 완전히 돌파될 때 2차 익절을 하면 돼요. 자, 완전히 돌파가 안 됐죠. 계속 지켜봐요. 이후 흐름을 보시면 네, 돌파가 안 됐습니다. 이럴 때는 끌고 가다가 자, 여기서 돌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두 다 익절해주면 되겠습니다. 1차 익절, 2차 익절까지 마무리가 되었다.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고요. 이쪽 근처에서 익절이 진행이 되었네요. 큰 폭의 수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를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정한 박스권이 계속 만들어지죠.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다가 자, 하단 이탈하는 음봉이 여기 떴네요.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 바로 매도 숏 포지션에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면 손절은 여기 상단선에 두면 되겠죠. 그리고 흐름을 계속 살펴봐요.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빠지죠. 이럴 때는 여유롭게 보유해 나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가다가 중심선을 돌파하는 캔들에서 1차 익절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음봉이 뜨죠.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만 해주고 완전히 돌파될 때 익절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계속 밀리다가 여기 완전히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네요. 이때 전량 익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차 익절 구간, 2차 익절 구간 설정해 두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끌고 갈 수 있죠. 분명히 숏 진입을 여기서 진행했는데 1차, 2차 익절이 굉장히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매매하면 우리가 꼭지점에서 매도를 하지는 못해도 충분히 무릎에서 매수하고 어깨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강하게 나올 때 단타용으로 적합한 방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매매법은 추세 매매 전략인데요. 눌림목을 공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승 추세부터 볼 건데요. 상승 구간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 롱 매수 구간에서 캔들이 움직이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포지션에 진입하면 돼요. 자, 이렇게 외부 볼린저 밴드 선을 터치하지 않고 움직일 때는 포지션 진입을 보류합니다. 자, 이후에 흐름을 볼게요.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자, 보세요. 외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크게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죠. 자,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이 나올 때 그 이후에 조정 구간을 기다려야 돼요. 음봉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후 몇 개 캔들을 잘 보시면 이 일정 구간이 횡보 구간이 되죠. 자, 이렇게 단기적인 횡보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요. 그때 바로 롱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상단선 돌파 이후 조정 구간이 나올 때 여기 중립 구간 보이시죠? 가격이 이 중립 구간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렇냐? 이렇게 안으로 회귀할 경우에는 추세가 약해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흐름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횡보하는 구간의 상단을 돌파하는 캔들이 여기 나왔죠. 그쵸? 자, 이 자리에서 바로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진입을 하고 손절은 어디에 두느냐? 자, 이 횡보 구간 있죠? 짧지만 이 횡보 구간의 저점, 여기에 손절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익절은 어디다 하느냐? 외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터치할 때 익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후에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등이 나오고요. 아직 상단선 터치 안 했죠? 자, 여기 구간에서 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에서 익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익절하자마자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질질 끌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상단선 터치할 때 미련 없이 익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단기적인 급등 추세 이후의 눌림목, 소위 말해 N자 파동을 보는 거기 때문에 줄 때 먹자,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사례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이 상단 매수존에 있다가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어요. 그죠?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반드시 음봉이 뜬다는 거예요. 이 조정 구간을 기다리는데 음봉이 나오면서 일정 구간 이렇게 횡보가 떠요. 그쵸? 짧은 횡보든 긴 횡보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짧을수록 힘은 좋아요. 이 구간을 돌파하는 양봉이 뜰 때 바로 매수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캔들 하나하나 보시면 자, 여기 돌파가 떴죠. 여기서 매수 포지션 진입해 주세요. 그리고 손절은 어디 둔다 했습니까? 이 횡보 구간의 저점에 두고요. 그리고 이후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할 때 익절해주면 돼요. 여기는 볼밴 상단 터치했지만 진입 캔들이기 때문에 바로 익절하진 않습니다. 이후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터치가 나왔죠. 이렇게 충분히 터치가 나와줄 때 익절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깝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단선을 터치하는 경우에는요, 힘이 강할 때는 연속적인 양봉 이후 첫 번째 음봉이 나올 때 익절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추세를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조정 구간이 나와준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는 또 하락 전환될 수 있으니까 미련 없이 매도를 해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선 돌파가 나오고 이후 횡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래에 있는 타점에 이어서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찌되었건 여기서도 진입이 가능하고 이후에 상단선까지 반등하면 익절해주면 되는데 타점이 높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왼쪽은 더블 볼린저 밴드, 오른쪽은 일반 볼린저 밴드입니다. 두 가지 차트를 동시에 띄워서 흐름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기존에 방금 추세 타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음봉이 떴죠. 그러면서 이렇게 짧은 조정이 떴어요. 자, 이 구간에서 이후에 돌파가 나오는 캔들에서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후의 흐름을 보면요, 자,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나왔을 때 여기서 충분히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반등이 충분히 나와요. 그러면서 자, 상단선 터치해 주니까 이런 데에서 익절이 가능하다. 그쵸? 여기서 매수, 여기서 익절,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 볼린저 밴드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구간인데 우리가 더블 볼린저 밴드에서는 여기가 매수 타점이다 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볼린저 밴드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긴데 이 구간은 그냥 상단선을 터치한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꺾일 수 있다, 이걸 암시하는 구간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합리적으로 어떤 포지션에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숏 포지션에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중심선까지 조정을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오히려 반대의 신호를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추세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상단선을 타고 갈 확률도 있다는 거죠. 일반 볼린저 밴드론 중심선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우리가 여기서는 포지션 진입을 확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블 볼린저 밴드 전략을 취하면 이렇게 명백한 매수 타점을 미리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더블 볼린저 밴드 전략을 알아봤는데 캐시리에는 또한 RSI 지표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표라고 언급하면서 볼린저 밴드와 이 지표를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지금부터 RSI와 볼린저 밴드를 함께 결합해서 매매 타점을 체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표 탭을 클릭해서 볼린저 밴드를 검색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를 해 줄 거예요. 이번에는 이 볼린저 밴드의 설정 값에 들어가서 인풋 탭 열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길이가 20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 값을 3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2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길이 값을 3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모습 탭에서 배경을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중심선이 32평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 뷰 상단에서 지표 탭을 한 번 더 클릭해서 RSI를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기술적 지표에 상대 강도 지수라고 보일 겁니다. 자, 이것을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이처럼 RSI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RSI 설정에 들어가요. 모습 탭에서 선을 조금 두껍게 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SI 베이스드 MA 이 이평선 이거 모두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상단선, 하단선, 백그라운드 이런 거 다 지워줄게요. 그리고 하나만 남겨둘게요. 여기 보시면 RSI 미들밴드라고 있죠. 자, 이것만 남겨두겠습니다. 선을 점선이 아닌 실선 스타일로 바꿔주시면 더 좋고요. 자, 이렇게 하면 중심 구간이 명백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RSI를 볼린저 밴드와 겹쳐줄 거예요. 볼린저 밴드를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옮기기라는 항목이 보이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아래쪽 기존 페인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선이 겹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설정에 들어가요. 베이시스와 어퍼, 로우어가 있는데 이 색상을 모두 하나로 통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보기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풋 탭에 들어오시면 자, 여기 소스라고 있을 거예요. 소스가 종가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뭘로 바꿔주시느냐, 여기 RSI라고 보이죠. 이 기본값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와 RSI가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매매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 줄 건데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지표 검색창에서 SMA라고 검색을 해주면 자, 여기 심플 무빙 에버리지 단순 이동평균선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걸 추가해 주면 되고요. 설정창으로 들어오셔서 이 길이 값을 5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모습 탭에 이평선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주면 좋아요. 자, 이 이평선은 뭘 위해서 만든 것이냐, 바로 큰 추세를 필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이평선 50선 위에 가격이 있으면 상승 추세로 보고 롱 포지션만 잡는 거예요. 매수죠. 그 다음에 가격이 50선 아래에 주로 머무르면 매도 포지션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을 보시면 자, 볼린저 밴드 선을 빨간색으로 보기 쉽게 바꿨고요. 여기 보시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이죠. 여기서 매수 타점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평선 위의 상승 추세 구간에서 RSI 선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는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탈 후에 안쪽으로 회귀하는 자리가 나오죠. 자, 이런 캔들이 발생했을 때 여기가 바로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수에 진입을 하고 손절은 어디에다 두느냐, 바로 진입 캔들의 저점이나 혹은 52평선 여기에 손절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익절은 언제 하느냐, RSI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자, 이 두 번째 캔들이 바로 RSI가 볼린저 밴드를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진행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짧게 수익이 발생한 걸 알 수 있고요. 10분봉 캔들이니까 10분 만에 단타 수익 발생했습니다. 그죠?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52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죠? 우상향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상단선을 RSI가 돌파했다고 해서 숏 포지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매수 위주로만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RSI가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여기를 지지받고 반등하는 캔들이 있어요. 자, 이런 캔들에서도 바로 매수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는 조건이 52평선과 캔들이 가깝게 맞닿아 있을 때 가능하다는 조건을 둘게요. 자, 그리고 익절은 언제 하느냐, 다시 한번
RSI가 볼밴 상단을 돌파할 때 진행하면 돼요. 손절은 50선 이탈을 기준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계속 버텨주고요. 흐름이 나옵니다. 볼밴 상단을 완전히 돌파할 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상단을 돌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돌파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RSI가 볼밴 중심선을 이탈하는 구간이 나오죠. 이때 그냥 익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세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럴 땐 끌고 가시고 이렇게 중심선을 이탈할 때 익절을 해주면 되겠다.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매수 타점 여기고요. 익절 타점 여기니까 10분 봉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온 걸 알 수 있네요. 자, 굉장히 신기하죠? 이런 매매가 어떻게 가능하냐? RSI는 비교적 빠른 흐름을 반영하고 볼린저 밴드는 지연성 반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서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지연 반영된다, 이렇게 볼밴 말씀드렸고, RSI의 경우에는 가격의 상대적인 강도를 보기 때문에 바로 앞전에 이미 가격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가격이 약한지 강한지만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민감하게 흐름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런 자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았던 자리인데, 자, 이 구간이죠. 여기를 볼린저 밴드를 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0선을 넘어간 자리잖아요. 상승 추세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자, 이 자리에서 바로 매수라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이거죠. 왜냐하면 과매수 구간인 70 근처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하면 무턱대고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거를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이 RSI에 이동평균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RSI에 최근 30개 캔들의 이동평균이 중심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 평균치 근처에만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다, 그렇게 RSI가 생각보다 과열된 상태는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 다시 이 자리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우리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볼 때 어떻냐면, 이 구간은 충분히 박스권 저점을 다지고 있는 자리이면서 V자 반등이 크게 나오고 이제 저점 상승형으로 상승 초입 바닥이 만들어지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자리입니다. 이런 결합적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런 자리가 강한 매수 타점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캐시 리에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 지표를 쓰되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복합적인 해석을 동반한다면 남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유용한 실전적 매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의 자세한 매매법과 캐시 리엔의 더블 볼린저 매매법, 그리고 RSI를 결합한 타점 설정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트레이딩 고수들의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 비법서에 모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이 정리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무료 전자책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